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동영상 녹화를 하긴 하는데 그 전에 그 지난달에 올리고 올 처음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데 동영상을 유튜브에 못 올렸거든요. 이게 경상 모임도 녹화를 했는데 틀어보니까 소리가 많이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너 정신 차려? 요번에는 소리 잡음 없이 잘 녹음되길 바라면서 안 되면 또 할 수 없고 그때 어떤 한번 개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그 대우 그 사람이 들려주시는 그 법문을 통해 가지고 그곳엔 붙여도 갈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아까 우리 영선 씨가 뭐라 그랬더라? 아직 그 소식을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 그 대우 고사님은 늘 하나를 가리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읽어 나가면서 또 마침 또 오늘 읽을 그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그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읽어 나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앉아서 앉았다 쓰다를 한번 해볼게요. 그 휴대폰은 좀 이렇게 꺼주시고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그 12쪽에 본문은 강연 듣듯 학습하는 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책을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니까 제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또 그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참 좋은 책이니까 그 집에 계실 때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오늘 요 내용은 내가 그 다 읽는 게 아니고 건너뛰고 할 거니까 제가 그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요 강의 마치고 질문을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쪽인데 본문은 강연 듣듯 학습하는 게 아니다. 여기 부터 할 차례인데 요 부분은 제가 다 읽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만 내가 골라서 한번 읽는 것으로 하고 건너가겠습니다. 근데 본문은 강연 듣듯 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본문이라는 말이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우 고사님이 요게 그 맨 앞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 2001년도에 일주일 동안 하신 강의를 이렇게 이 글은 지난 8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한 주일 동안 베풀어졌던 정진법회에서의 법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법문하신 내용을 녹취해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그것은 붙여도 갈 수 없다 했는데 요게 그 380쪽이 넘습니다. 그건 400쪽에 가까운 어떤 그런 책인데 오늘 뭐냐 법문은 강연 듣듯 학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 380페이지가 넘을 만큼의 그 분량을 계속해서 대우 고사님은 법문을 하시거든요. 이 법문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이제 강연 듣듯 하지 마라라고 이제 말을 하신 까닭이 그 내용에도 그래 있습니다만은 강연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강연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참 좋다 이래야 되는데 법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법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자 하고 가리켜 보이고자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하나를 드러내고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많은 법문을 하신 거지. 근데 약간 그래서 약간 이 법문을 듣는데 우리 같이 읽어 나가겠지만 법문을 듣는데 강연 듣듯 하고 이분이 이 많은 어떤 그런 법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가리켜 보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늘 초점을 거기 두는데 그건 간과하고 법문만 들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딱 전하고자 하는 또는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뜻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듣다 보면 문득 듣다가 그 어떤 가리키는 바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감이 올 수도 있는 이것이구나 하고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본문에서 뭐냐면 대우 고사님은 오직 하나를 거기에 뜻을 두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건데 말하자면 가리키고자 하고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 하나가 뭐고 그 뜻이 뭐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요걸 읽는 것으로 내가 대신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제일 첫 번째 머리말 할 때도 할 말이 없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제가 장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장자에 보면 은자 소위 제인이 말이 있는 까닭은 뜻이 있으니 덕이 망언이라 뜻을 얻으면 말을 잊어라. 근데 또 장자는 또 재밌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내 어디에서 뜻을 얻은 자를 얻어서 그와 함께 말을 해볼고, 뜻을 얻어서 말을 잊으라 해놔놓고 그 말을 잊은 사람을 얻어서 내가 또 그와 더불어 말을 해볼고, 이런 말을 아주 재미있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있는 까닭, 본문이 있는 까닭은 뜻을 가리키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연되듯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뭘 가리키고 뭘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면 그게 문득 이렇게 소식이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읽지 않고 하나, 그러면 어떻게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성가의 모습들하고 그들과 성가에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직지하는 그 뜻하고 대우고 사람이 늘 그렇게 하나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방편은 서로 많이 달라요. 그런 차이점도 한 번씩 볼 겸해서 우선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대우고 사람이 딱 드러내고자 하는 그 뜻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나 예화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들여다보면 말하자면 이 많은 본문을 뒤에 나옵니다만은 강연 듣듯 학습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날 거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당나라 현종 때 현종의 아주 애첩이 양귀비라는 예쁜 아가씨, 양귀비 잘 알죠, 그죠? 양귀비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당나라 현종하고 애첩인 양귀비인데, 이 양귀비가, 근데 당나라 현종은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근데 이 양귀비는 아주 젊고 예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늙은이하고 이렇게 잘 안 되잖아. 잘 안 되지, 그지? 그래가지고 당나라 현종의 친위대장, 건위대장, 항상 임금 옆에서 그를 호위하는 친위대장인 안록산이라는 젊은 장군하고 눈이 맞아요. 이게 소염시라 그러는데, 유명한 그런 소염시입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는 분도 있죠. 오케이. 그걸 가지고 한번 그 뜻을 어떻게 알아들을까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귀비가 이 소염시라 그러는데, 유명한 소염시라고, 소염시. 요 소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막 피기 시작한 어린 꽃을, 아주 예쁜 꽃을 가리켜요. 소염시라는 건데, 상황이 이제 곤란한 건 뭐냐면, 당나라 현종은 나이가 임금이란 황제란 말이죠. 그 옆에 이제 양귀비라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자기 애인이 바로 황제 옆에 항상 칼을 차고 있는 이 안록산이라는 건위 장군이라. 그러니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설랑은 연애를 하는데 이게 참 만만치 않다는 거지. 언제 들키면 다 죽으니까. 바로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있는데, 그러다가 가끔씩 뭐냐면 양귀비의 몸종 가운데 소옥이라는 여자 몸종이 있어요. 소옥이 몸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당나라 현종이 자리를 비우거나 출타를 하게 되면 임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귀비가 뭐냐면 자기 애인, 아주 건장하고 씩씩한 젊은 자기 애인을 불러야 되는데, 제 애인을 오히려 직접 부르면 좀 곤란하니까 자기 몸종 이름을 부르는 기라. 소가 부르는 거지. 소가 부르는데, 양귀비가 소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여자 몸종 소옥을 부르는 게 아니죠. 그죠? 소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임금이 어디 갔으니까 온나 오늘 밤 뜨겁게 해놓은 이런 뜻이지. 이게 아주 유명한 시인데, 그러니까 소가하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애인한테 오늘 밤 내 침실로 들어오느라 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비밀리 하다 보니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자기 몸종 이름을 애꿎게 부르는 기라. 소가. 근데 이때 소이가 예 하면 안 돼. 소가 뜻이 부르는 건 자기 애인한테 부르는 거죠. 요렇게 소가 말은 소이고 자기 몸종을 부르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소가라는 말을 들을 때 대뜸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듣고 이제 이거 안록산이 이제 와야 되거든. 요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송나라 때 선사 가운데서 오조 법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조 법연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원호극건이고 다 선사거든. 원호극건 때 뭐냐면 화두법을 창시한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대를 잇거든요. 근데 이때 그 오조 법연 선사가 어느 절에 이제 하실 때에 진재영이라는 어떤 사람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뭐냐면 오조 법연 선사 절에 들러가지고 도를 묻습니다. 도에 대해서 묻는데 그때 며칠간을 그 하면서 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시길 때에 진재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법을 묻다가 돌아갈 때에 오조 법연 스님이 뭐냐면 그래도 법을 좀 아까 그 감이 온다 뭐 직지하는 것을 뜻을 한다 그런 것처럼 애틋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려고 진재영하고 같이 마주 앉습니다. 마주 앉았는데 그때 그 오조 법연의 제자인 원호극건 스님이 다관을 그러니까 차를 준비한 거죠. 차를 준비해서 차를 마시게 하고 그 옆에서 이제 있은 거지. 이분이 이제 와서 그 벼슬 그만두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스승한테 법을 물었으니까 자기는 그 차를 대접한다고 옆에 앉아 있었던 거지. 시간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걸 원호극건 스님이 듣고 있었는 기라. 그때 뭐냐면 그 진정이라는 사람이 도를 묻길래 요 소염씨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그 오조 법연 선사가 재영은 소염씨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염씨를 여기에 이 소염씨 여기에 그 두 번째 두 구절에 뭐냐면 선지가 드러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선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참선할 때 선지 선의 뜻 결국 뭔가 이 선이 가리키고자 하는 그 뜻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재영이라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의 내용을 이 재영이라는 사람한테 들려주면서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인데 사구로 되어 있는데 그 셋째, 넷째 구에 이런 말이 있다. 이 감사한 말이 뭐냐면, 이 양귀비가 소가하고 부르는 것은 소기한테는 별일이 없고 아무 일이 없고 자기 애인의 오늘 그러니까 그 임금이 출타 중이니까 내 침실로 들어오라 하고 이런 뜻으로 한 얘기다. 소가라고 본 것은 소기가 아니고 자기 남군한테 들어오세요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다. 여기에 뭐냐면 소기라고 불렀지만 소기의 뜻이 없고 그 참뜻 그거 알아들으면 된다. 여기에 선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진정의 사람은 얘기를 듣고는 예 하고 신랑은 갔어요. 갔더니 가고 난 다음에 오조 극건 원호 극건 스님이 옆에 있다가 재영이가 그 재영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들었습니까? 하고 자기 스승한테 물은 거지. 그 사람은 말뜻을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오조 법연 선생가 뭐라 하냐면 뜻은 알아듣지 못하고 말만 들었느니라 이런 거지. 뜻은 알아듣지 못하고 말만 들었느니라. 그랬더니 원호 극건 제자가 원호 극건 선생가 뭐라 하냐면 아니 그건 소가라고 부른 뜻은 소기 부른 게 아니고 니 온나 그 말 뜻을 알아들으면 되지 왜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말만 알아듣고 그냥 갔습니까? 그 말 뜻을 왜 이해 못했습니까? 라고 말한 거지. 원호 극건 스님이 그죠? 아니 그 소기 부른 게 아니고 그 남군한테 부른 뜻을 알아들으면 되지 왜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까? 라고 한 거지. 이때 오조 법연이 뭐냐면 자기 제자 원호 극건에게 딱 돌아앉아가지고 눈을 맞추면서 한 말이 선지 화두도 그렇고 어떤 선의 뜻을 드러내는 것도 이와 간덕이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어떤 스님이 조주 선생 있잖아요. 어떤 스님 조주 선생 찾아와가지고 설랑 한 말이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하시 그 조사 이게 유명한 말인데 여하시 조사 설의요. 어떤 스님이 조주선에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조사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으니까 서쪽에서 온 거지, 그죠? 그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불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 똑같은 거지.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조주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다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걸 뭐냐면, 그 차를 대접하고 제자 원어국권이 늘 듣고 있다가, 아니, 왜 그 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했을 때, 조주선사가 딱 한 말이는, 이와 같다. 이거 선지도, 이 참 뜻을 드리는 거 똑같다 하면서 종국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스님이 와서 달마가 서쪽에서 올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대답했느니라 할 때 딱 알아들은 거래. 소가라고 부른 것은 소옥이 부른 게 아니고 그 남군을,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한 것은 불법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다라고 한 것은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에 뭐냐면 다 드러나 있는 이것, 그걸 알아들으면 되는데, 마침 그 대화 속에서 원어국권 스님이 있다가 왜 그것을 못 알아듣습니까? 했을 때에 오조 법변 스님이 그걸 딱 대목을 얘기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게 딱 뜻을 알아들었어요. 요때 깨달음을 얻거든요. 원어국권 깨달음을 얻고 그냥 대응을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방문을 열고 확 나가는데 밖에 이제 먹이를 쪼고 있던 숫닭이, 장닭이 문을 확 여는 소리 놀라가 꼬꼬댁 하고 날아가는 게, 꼬꼬댁 하는 소리인데, 꼬꼬댁 하는 그게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그래 들어요. 꼬꼬댁 하는 소리는 뭐냐면 저 장닭이 우는 소리인데, 소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소옥이 부른 뜻이 아니고 남군을 부른 뜻인데, 그 소가라는 말의 뜻을 알아들으면 되는데 제영이라는 사람 못 알아들었고, 왜 못 알아들었습니까? 하고 원어국권 선사한테 딱 돌려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때 이제 말하자면 아까 직지인심하는 그거 원어국권에서 탁 깨닫고 너무 기뻐서 밖에 나가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꼬꼬댁 하는 그 닭 우는 소리도, 그 소리도 이거거든요. 우리가 분별로 들으면 닭 우는 소리를 사람이 내가 저기 있는 닭 우는 소리 내가 듣는다는데, 사실은 선정으로 들으면 꼬꼬댁 하는 이게 뭐냐면 소각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걸 가리키거든요. 이걸 가리키는데, 그래서 그와 같이 이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들은 선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씁니다. 요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오조 법연 선사하고 원어국권 선사가 문답하다가 문득 소식이 왔잖아요, 그죠? 묻고 대답하다가. 근데 선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또 예를 들면은 양나라 무제 때, 달마대사가 이제 양나라 무제 때 중국에, 아까 이제 그 서쪽에서 오신 뜻은 이런데, 동쪽으로 우리가 중국으로 와서 달마대사가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양나라 무제예요. 양나라 무제인데, 양나라 무제가 자기 밑에 이제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걸출한 대덕이 있는데, 양나라 무제가 뭐냐면 그 지공화상한테 금강경을 당신한테 설법을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지공화상이 저는 감히 금강경을 강의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부대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대사께 초빙하셔가지고 그분께서 금강경을 설법을 들으시면 금강의 참 뜻을 제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나라 무제가, 아니 지공화상이 이런 사람, 이 사람도 대단한 깨달은 사람인데 자기는 그 금강경을 감히 강의할 그릇이 못 되고 부대사를 초청하시면 하니까, 아니 그런 사람 또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부대사를 초청해서 금강경 강의를 설법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초청받아 온 부대사가 법상이라고 해서 황제한테 내려앉고 법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면 금강경을 설법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설법하기 위해서 법상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양나라 무대 입장에서는 이제 곧 입을 떼서 설법을 하시려는 것보다 기대에 잔뜩 하고 있는데, 한참 앉아 있다가 탁 손을 들이 쾅! 이 법상을 한번 쾅 치는 기라. 쾅 치고, 요거는 제 농담입니다만은, 그 양나라 무제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쾅 치고 설법을 시작하시려는가 보다. 시작도 좀 얄궂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쾅 치고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내려가 버리기라. 내려가 버리니까, 이제 설법 할 줄 알았는데, 내려가 버리니까, 무슨 일이 된 거지. 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가고 난 다음에 옆에 있던 지공화상이 그 양나라 무제한테 묻습니다. 설법 잘 들으셨습니까?
나 이제 들으려고 있는데 슬픔 끝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식이다. 모르겠는데 유명한 말이거든. 이걸 드러내는 뜻이 그죠? 아까 그 오조보변하고 원어국권선사 사이에 그 대화가 거기 진행됐잖아요. 그죠? 소염신앙을 통해 가지고 소가 부른 뜻이 소를 부른 게 아니고 하고 이 소가 하는 말 뜻을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그 알록산이라는 사람 알아들으면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그 조주선사 어느 스님이 찾아와서 조주선에게 질문을 하면서 불법의 가장 핵심되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지, 그죠? 이걸 드러낸 게라. 명확하게 드러냈거든. 그러면서 그냥 원어국권선사가 탁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서 자 보세요. 뜰 앞에 잣나무 요 소리하고 오그댁 하는 소리하고 뭐가 달라요? 분별로 들어가면 다 다르죠, 그죠? 근데 분별 이전, 생각 이전, 그 소리 자체, 이 나타난 이걸 다시면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소가 똥막대기 뜰 앞에 잣나무 지난번에 우리 박철 선생님이 그리고 너무 재밌게 그러셨는데 전부 이걸 드려요. 또 야만 그 부대사가 이겁니다. 전부가 다 아니면 아무나 침묵을 해도 이겁니다 하지 않아도 몽땅 다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일화가 뭐냐면 금강경 제1분이 있죠. 말씀 한마디 안 하고 쭉 이제 식시에 공략하고 전부 다 보여준 거죠. 몸짓으로 표정으로 모든 걸 다 한마디 말 없이. 근데 금강경 1부에서 다 말씀을 뜻을 다 드러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뭐냐면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2분에서 수보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하면서 쭉 다른 얘기인데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 양자로 이거 전부 한번 보세요. 이거 하고 아까 저 부대사가 했는 거 하고 뭐 이겁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 뜻은 이 가리키는 바는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어요. 항상 이게 있거든요. 그냥 인연만 닿으면 이 진실이 툭툭 드러나요. 그 인연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또 깨달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어떤 선사 찾아가가지고 막 어쨌든 법문을 해서 이 진리가 뭔지 가르쳐 주십사 해서 지극정성을 섬겼는데 3년이 지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나하고 인연이 아니고 짐을 챙겼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저 선사가 뭐냐면 주문을 막 챙기러 3년 동안 스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법문을 해 줄 줄 알고 그냥 지극정성을 섬겼는데 아무 말씀이 안 하시니까 저는 제 그릇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갈렵니다. 다른 어떤 제방에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면 하니까 네가 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난 그런 거 좀 나도 좀 안다. 나도 가르쳐 줄 수 있다. 뭡니까? 이런 거지.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성복일이 유명한 일합니다. 성복일이 있는데 보풀하게 났잖아. 보풀하게 나가지고 선생님 속띠가 여기에 깨달았다 하거든. 요것이 다 드러냈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몇 가지만 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사는 많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냥 그 향엄지한이라는 선사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잘났어. 집안거 많은 사람도 없고 이게 이제 가로막히거든요. 가로막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열리다가 여러 가지 입만 무슨 아주 큰 어떤 스님, 그러니까 백장 스님한테 가도 막 지가 저잘난 시 하고 지잘난 일 하는 게 가로막히는데 스님이 하나를 물으면 10가지를 대답하고 막 이랬단 말이지. 자기 깨닫지도 못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아는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백장선 떠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는 위산선사한테 가서 이제 인연이 이래 된 거지. 위산선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위산선사한테 와서 이제 큰 절을 쭉 하니까 위산이 벌써 알아요. 이 향음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어가지고 너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다. 백장이 하나 물으면 열렬 대답하고 뭐 대단하다. 정말 내 많이 들었다. 그런데 하고서 얘기를 한 거죠. 뭐냐니까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 말고 전부 우린 태어나서 지금까지 밖에서 들어온 거죠. 듣고 배우고 알고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 말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져 나온 그거 얘기야. 꺼내봐라. 이 말문이 탁 막힌 거지. 말문이 탁 막혔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잠깐만 내가 모르겠다 하고서는 지방에 가가지고 지가 알고 있던 모든 책을 다 꺼내가 3일 동안 읽었는데 모르겠는 얘기라. 그래 와서 다시 위산 영호한테 가가지고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뭔지 좀 가르쳐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지.
얘기 좀 안 되나? 이랬더만 내가 만약에 자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 두고두고 나는 원망할 거라고. 그건 네가 알아야 돼. 내가 대답해 준다고 소용없다고. 이래가지고 대답을 못 듣고 그 행각을 하다가, 유명한 얘기죠. 행각을 하다가 어떤 큰 스님의 그 절을 기념하는 절을 세한 아니 뭐지 그 탑을 청소하다가 그 떨어져 있는 기와장 조각을 보고 그거 치운다고 자꾸 던지단 말이야. 멀리 던졌는데 그게 날아가서 대나무에 부딪히는 딱 이 소리 듣고 깨달아요. 이 소리 듣고 대오를 하거든. 대오를 하고 자기가 이제 대답을 해주지 않은 위산선사를 향해 가지고 삼배를 합니다. 삼배를 하면서 그때 당신이 만약에 나에게 대답을 해줬더라면 정말 나는 많이 원망했을 거라고.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고. 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보풀하게 하나 후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어떤 스님은 아무리 돌아다니 깨달은 못해도 충고해도 모르다가 어느 시끄러운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 듣고 깨닫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침 육수관 앞을 지나가는데 손님이 육수관에 앞에 와가지고 설랑은 그 소고기 사러 온가 뭐 와가지고 설랑은 그 육수관 주인한테 그 고기를 사오는 사람이 또 말하는 게라 좋은 고기 주이세요. 좋은 고기 주이세요 이랬는데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는 좋은 고기밖에 없어요. 이 소리 듣고 깨닫고. 자, 별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지나가다가 고철 듣잖아요. 그죠? 꼭 이런 소리만 듣습니까? 밖에 나가면 자동차 경적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꽉! 하고 개 짖는 소리. 세상은 온통 소리뿐이에요. 온통 소리고, 뭔가 그뿐이겠습니까? 제가 고철 얘기하다시피 그 설거지 하다가 물 떨어지는 차라락 물소리. 수돗물이 요 손 위에 닿는 요 감각, 몽땅 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소리가 없다고. 아까 직지하는 그 바로 가리키는데. 그래서 만물이 슬퍼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꼭 뭐냐면, 선에서는 주로 이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손을 보는 건 아니고, 움직임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근데 이 소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가리켜 보이는데, 선에서는 주로 말 없이 이렇게 해요. 오조법연하고 원어법권이 깨닫는 사이는 뭐냐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다가 어떤 순간에든 올 수 있다고 이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요대 부분에서 참 이렇게 주의를 좀 이렇게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지하철 타고 내려오는데 수서역에서 내려가 지하철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딱딱딱딱딱딱 이 소리 그거 아닌가요? 청간소음이에요 그게? 아니, 전부 이거라고. 온통 이 세상은 다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만 있으면 꼭 본문을 듣고 어디 가서 이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면 그냥 인연이 닿으면 그냥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이거 늘 여기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몰랐다는 거지. 자꾸 드러나는 소리, 모양, 형상, 여기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 생각들 이것도 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쭉 했냐면 오늘 마침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면 법문은 강연 듣듯 학습하는 게 아니다. 400페이지 가까운 이 말씀을 통해서 대우거사님 하는 게 뭔가 하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뜻이 뭔가를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초점이 맞춰진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예화를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대우거사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이겁니다. 안 해요. 굉장히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모든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드러내려고. 그래서 강연 듣듯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대호 의사님은 지금 많이 현재 선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방식 말고 전부 방편이거든요. 아무런 방편이 없어도 방편이에요. 이것도 100% 다 드러난 건데 드러내 보인 건데 어쨌든 그런 건데 어떤 방편도 선에서 많이 하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방편도 안 하시는데 그러면 이 대호 의사가 쓰는 방편이 뭐냐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대호 의사님이 쓰는 방편을 통해서 이걸 한번 드러내 보자는 거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한번 쭉 예화를 들어서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은 강연 듣듯 학습하는 게 아니다. 쭉 읽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쪽입니다. 12쪽 둘째 단락 중간에. 그러면 둘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처음 발심한 사람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니면 처음 인연된 사람들 이걸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난 아직 체험 못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직 내한테 감이 안 왔는데 아무 상관없다고. 오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처음 발심한 사람과 이 길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오래 갈고 닦았다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초심자나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참 성품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거거든요. 끊임없이 이제 그 대우가 사람이 드러내고자 하는 게 이 참 성품. 언제나 우리는 여기 의지에 살고 있는데 참 이렇게 까먹고 있는 요걸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참 성품을 깨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 성품은 본래 스스로 생멸이 없어서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언제나 움직이지도 않고 언제나 그대로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소리가 드러나는, 이 소리로 드러나는, 이 변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소리가 드러나는 곳, 나타나는 곳 해도 좋고 이 소리로 나타나는 이것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모든 것이 이것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놓쳐버리고 나타나는 소리와 모양에 따라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함을 통해 가지고 분별로서 그걸 판단하니까 말하자면 분별의 자리 그걸 망각해버리거든요. 이거 돌이키기만 해요. 이거 회광반전이 조곡하니 그건 말하는데, 자 계속 볼게요. 그러나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참 성품을 깨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 성품은 본래 스스로 생멸이 없어서 늘 여여하다는 게 변함없이 늘 그대로인 거. 언제나 있는 이거. 언제나 있는 여기 가는 이거. 그런데 여여하고 이 참성품의 요 대목 한번 보세요. 이 참성품의 응하여 나타나는 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보이도 형태도 없는 텅 빈 이 참성,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참성품이 응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계.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계가 이 참성품이 응해서 나타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리로 나타나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무엇이 나타났어요? 이 참성품이 문득 한순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목소리로 나타나고 이렇게 감각적인 뿐만 아니고 우울해, 슬퍼, 오늘 기분이 나빠, 불안해, 두려워, 공포스러워, 이것도 참성품이 응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것 티끌 하나도 예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바탕,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자리는 망각해버리고 나타난 분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말미암아 가지고 나와 너와 구분되고 사람과 동물이 구분되고 몽땅 다 분별 조각조각 나버리는 어떤 그런 건데, 그걸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볼게요. 다시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난 이런 대목에서 좀 주목을 해보고 싶거든요. 이 참성품의 응현으로 나타나는 현상계. 이 현상계는 뭐냐?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게 뭐냐면 이 허망하다는 말을 참 우리가 사전에서 몇 번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빌허자에다가 그죠? 허망인데 망령될 망자거든요. 허망하다는 게 이거 정확히 어떻게 뭐 텅 비었다 또는 어떤 뭐 가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 한글에 이걸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곡두하는 거. 최근에 내가 알았는데 곡두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곡두가 뭐냐니까 제가 전번에 대우 거사님이 진수요문 그 한글 그 한글 풀이로 내가 따로 올리는 게 이제 곡두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곡두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곡두라 그래요. 제 보입니까? 있습니까? 예. 그죠. 서로 다 보이잖아요. 눈만 뜨면 이 산하 대지가 다 보이는데 이게 전부 곡두라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감각되어지고 소리가 들리고 다 있어요. 봄이면 여름이면 가지 단풍이 다 들고 분명히 있거든요. 보이거든요. 이게 전체가 환이라는 거죠. 이 환이라는 말도 너무 일방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헛개비다 말이죠. 헛개비인데 헛개비로만 또 들으면 안 돼. 다른 각도로 이 전체가 다 부처예요.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이해로는 이원적인 어떤 이원성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이해로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부사이하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 하여간 여기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현상계는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허망하다. 이 곡도라는 거지. 근데 있지도 않은 건데 있다고 집착하면서
모든 게 다 생겨버려. 나가 생기고 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좋다 나쁘가 생기고 모든 게 다 생겨서 집착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걸 잃으면 불행할 거야. 아니. 그래서 이 실상을 알게 되면 모든 집착이 놓여나면서 저절로 평안, 이걸 해탈이라 그래. 본래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그걸 이제 대우사님이 밝혀나가는 건데, 좋습니다. 설명이 그럼 됐으니까 쭉 읽어볼게요. 현상계는 메아리,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흠황해서 다만 보세요. 그 외양이 변하는 듯이 보일 뿐. 실은 늘 그대로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대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이건 일단 한번 또 말씀드리고. 따라서 깨달음과 미혹함도 참 성품을 여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한 소식 한 사람이나 체험한 사람이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이게 전부 분별이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분별하니까 나는 체험 못했는데 라는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갇혀서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말미암아 나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 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스스로 되어버리는, 어쨌든 그거는데, 따라서 깨달음과 미혹함도 참 성품을 여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결코 다를 수가 없는 것인데도 범부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해서 항상 미혹함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거 벗어나지 못해. 아직 난 멀었어. 나 공부 좀 됐네. 나 편안해졌어. 이거 못 버려. 언제나 그걸 따라서 자주 우왕좌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분별에 속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흔들리든 초라하든, 제가 이따 또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깨달음은 항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 있어요. 언제나 그게 맞아요. 아까 방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동영상 하나 아니다, 우리 동석이가 올린 동영상, 제프 포스터. 제프 포스터, 나도 그 사람한테 참 매료돼 돼가지고, 경이로운 부제도 읽고, 가장 기쁜 받아들임도 읽고 참 했는데, 요번에 동석이가 올린 그 동영상은 참 뜻밖의 없고 좋았거든요. 그 사람이 비이원성에 완전히 깨달은 사람, 나이 30대 세계 100대 영적 스승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원래 내보다 또 20살이 적더라. 원래 44살이라 그 사람. 44살인데 요번에 올린 거는 뭐냐면, 이전에 자기가 내가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완전히 또 다른, 돌아왔는데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제대로 돌아온 게 2000년, 그렇게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영적 교사로서 막 돌아다니다가 뭔가 하나를 이제 본 거지. 뭐냐니까, 비이원성이라는 이원성. 왜냐하면 비이원성은 둘이 없는 건데, 그게 하나의 도구마가 돼가지고, 나는 비이원성을 깨닫는 사람이고, 너는 아직 이원성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 자체가 이원성이잖아. 이래가지고 자기가 비이원성 교사 자리를 버리고, 이건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내 도구마에 스스로 빠졌구나. 나는 전체고, 오직 알아차림이고, 여기에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고 온 게 뭐냐면, 너무나 연약하게 그지없고 실수하기 너무나 잘하는, 또 뭐냐면 흔들리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이 인간으로 다시 돌아온. 그래서 이게 진정한, 지금 있는 이대로의 이것이 우리가 바로 진정한 비이원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그 동영상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제대로 돌아왔구나 인생을 했는데, 방금 읽은 이거 볼게요. 12쪽 밑에 셋째 줄. 따라서 깨달음과 미혹함도 참 성품을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결코 다를 수가 없는 것인데도 범부들은 이 이치를 알지 못해서 항상 미혹함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까닭없이 노심초사하는, 우리가 늘 그래 살아가는 거죠. 자, 요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 단락 볼게요. 13쪽에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현상계의 생성과 소멸을 실제인 양 보는 사람은, 13쪽 넷째 줄입니다. 현상계의 생성과 소멸을 실제인 양 보는 사람은 법문을 듣기를 여전히 세속의 강의나 강연 듣듯 할 것이고, 불법의 참뜻을 알아서 제대로 발심한 사람은 법문을 듣되 설한 바도 없고, 설한 바도 들은 바도 없어서, 설한 바도 들은 바도 다 꿈속 같아서 실답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므로 언제나 법문을 듣되 들음 없이 들어서 법문을 들은 전후에 전혀 자취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법문은 강연 듣듯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하고, 그럼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그 다음 넘어가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우주. 여기에서 대우의 사람이 드러내 보이는 방편이 뚜렷이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방편을 써요. 이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분 읽어보시다가 혹시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16쪽으로 넘어가십니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우주. 그 중에서 셋째 단락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 먼저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지금 있는 이대로가 진리인 것이지. 난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참 흥분하거든요. 진리는 지금 있는 이대로가 진리인 것이지 지금에 갈고 닦고 해서 그 공덕으로 먼 훗날에 가서야 직지를 알게 되거나 아직은 좀 부족한 자가였다가 나중에 더 제대로 완성된 자가 되거나 이 이원성을, 이 분별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해. 지금 당장에 이것인데 이것과 저것을 분별해서 지금의 모습과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는 분별 속에서 공부하면서도 그게 바르게 공부하는 길이라 여기고 좀 더 변화되고 이러면 자기는 공부가 좀 됐고 다 돼간다. 그래 되지 못하면 나는 멀었어. 이게 자기 생각과 분별에 속았다는 사실을 눈치 못 채. 삶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면 공부가 잘 된 것이고 그 자기가 나름대로 드러나야 하는 증거가 이런 것인데 라는 그 증거에서 벗어나면 나는 멀었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세요. 그러나 진리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눈이 이쪽으로 와야 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미래 완성된 모습 석가모니 부처는 내가 곧전 강의 중에 곧전 그런 얘기를 하면 어젯밤에도 대구 모임 갔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말이지. 아니 저분은 공부가 멀었는데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멀은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저게 무슨 공부가 된 모습이야? 이래가지고 신랑은 그래 많이 간다 하더라. 그것도 또 어쩔 수 없고 막 이러는데 항상 그 오해해요. 한번 볼게요. 다시 볼게요. 진리는 지금 있는 이대로가 진리인 것이지 지금에 갈고 닦고 해서 그 공덕으로 먼 훗날에 가서야 얻어지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는 걸 우선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다만 우리들이 늘 그 진리 가운데 살면서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것으로 호흡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말하고 있고 모든 걸 땀이나고 있고 전부가 다. 늘 진리 가운데 살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허공에 의지하면서 허공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허공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저 물고기들이 물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처지이면서도 그 물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리 들리죠? 제 소리 들리죠? 제가 보잖아. 들리죠? 그죠? 이 소리 여기 언제나 있는 여기에서 소리가 울려나오고 얘 소리가 나오고 끄떡끄떡 나온다고. 몽땅 그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공을 우리 홍성 속에 있으면 허공을 알아채지 못하듯이 물 속에 있으면서 물고기가 물을 못 보듯이 예외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냄새가 무슨 냄새나 이제 밥 마실 때 맛있는 거 그죠? 오늘 이게 우리 뭐지 이거 무하고 맛있더라고. 알잖아요, 그죠? 체험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참 망각해버리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 이런 얘기만 들으면 참 바로 어제 아래에 있었더니 지난번에도 제가 동영상 올리면서 했던 얘기 했는데 요번에 또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밤늦게까지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늘 하는 게 뭐냐면 안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한번 얘기해보면 제가 늘 하는 건 공부입니다.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공부하다 보니까 밤 12시 넘어까지 이제 열심히 하거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문제 자러 갔어요. 문제 자러 갔는데 어제 비 오기 전에 그 전날 억수로 더웠잖아요. 굉장히 무더웠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에는 그 에어컨이 없어가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덥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내가 12시 넘어가니까 그러고 이제 잠깐 이제 그 화장실에 간다고 간 사이에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가 자리에 누워 있었고 그런데 간 사이에 이 사람이 좀 짜증이 난 것 같아. 난 모르겠는데 하여간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잤든지 푸득 뛰어가 내 방에 가서 선풍기를 띄워가지고 자기 방에 이제 갖다 놨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짜증 난데 뭐 그랬겠지.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선풍기를. 근데 내가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 사이에 선풍기 설치하는 띠득띠득 소리 나는 게야. 그러니까 잠이 많이 더운가 봐. 많이 더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신랑이 내가 불을 켜면서 안방에서 불을 켜면서 많이 더워서 이랬는데 이미 이 사람은 선풍기를 대충 해놔놓고 틀어놓고 좀 높이 앉아 맞는데 대충 해놔놓고는 막 후딱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모기장 안으로 휙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불 켜가지고, 많이 더웠던 모양이지 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그래 딱 얘기했는데, 뒤도 안 들어보니, 대꾸도 안 하고, 획 돌아보는 거래. 획 돌아보는 게 탁 있는 게라.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면, 얼어버렸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확 밀려오고, 머리가 하얘지고, 우리 미옥 씨는 절대로 모른다. 이런 막 절대로 모른다. 이해는 뭐 하는 거지? 이해 불가능. 와지지라노! 이래. 맞아, 그래 되는 거지.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삽니다.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 단지 이 사람이 획 돌아앉아가지고 쓰려고 뒤도 안 보고 아무 대꾸도 안 하는 거기에 확 얼으면서 정확히 표현하면 있으면 저한테 그때 느낀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요. 몸이 딱 경직되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혼비백산까지는 아니고 안절부절 못하는 숨이 탁 막혀오고 그래가지고 신랑은 대충 이렇게 이제 떨면서 이제 이렇게 선풍기 높이고 맞춰가지고 틀어놓고 각도 딱 맞추고 각도 맞아 이랬는데 대답도 안 하니까 엄마야 밖으로 나온 길에 어제 아래입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는 있다가 아직 잠들기 전에 들어가니 또 불안하잖아. 또 머리 개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있다가 막 좀 이래 있다가 잤을 때다 싶어가지고 들어갔거든. 들어가가지고 사 이렇게 자고. 근데 아침에 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왜냐면 나이 든 사람은 좀 나이가 들면 좀 일찍 일어나거든. 그래 일찍 일어나가 나와가지고 있다가 집사람이 문 여는 소리가 딱딱 들리길래 잘 잤어 하면서 딱 가는 그때 내 마음을 봤습니다. 어제 밤만큼 크게 경직된 건 아닌데 여전히 쫄아가지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눈치살병이에요. 좀 이렇게 펴졌나 말았다 이렇게. 그런데 여전히 조금 어둡더라고. 어두우면 나도 같이 경직됩니다. 꼭 이런 건 아닌데 좀 뜨듬거리면서 잘 잤어 하고 살다가 그 어색함에 나도 눈치 보면서 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어제 아랫밤에 그랬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들리는데 다시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는 게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양을 봐요. 공부가 된 모습, 되지 않은 모습. 없습니다. 자, 공부되지 않은 모습을 한번 제가 표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사실 좀 이랬습니다. 경직되고 숨이 탁 막혀요. 정색이 딱 나고 숨이 딱 막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아버지의 고함 소리 막 이렇게 있었겠지. 트라우마 그게 있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어머요, 이거 하고. 안녕? 뭐 차이가 나요? 자신감? 어떤 형태로 나타난 자신감은 언젠간 뒤바꿔집니다. 지속되질 않아요. 근데 한결 같은 게 있거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원어국권 선사하고, 오조법연 선사가, 조주하고 스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불법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 이걸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하고, 머리로 깨달음을 말하다니, 선생이 되지 말고 배워라 기태야. 뭐 차이 나요? 분별로 들어가면 완전히 차이 납니다. 자,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 공부가 멀은 사람, 이거 하고 공부가 된 사람 어떤 모습이에요? 마누라가 획 떨어져, 이거 잘나네, 응? 획 떨어, 너 잘라. 이거 표현하자니까. 그 반대의 모습을 내 보이니까.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된 모습이 그 마음도 마찬가지고 나타난 모든 것은 이게 그랬잖아요. 이제. 참 성품의 응현으로 이 현상계가 드러나요. 이 대목을 참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이해까지가 잘, 어쨌든 모르겠는데, 이건 이해를 해보면, 이 정말 맞거든요. 이 참 성품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완전히 인간이 모든 것이 바탕이에요. 텅 비어있는. 여기서 현상계가 나타난다고요. 이때 나타날 때 현상계 중에는 뭐냐면 소리, 바깥의 냄새 이것만이 아니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쩔쩔매고 혼비백산하고 이거.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현상계예요. 우리는 그걸 또 구분하죠. 피부 안은 내면이고 영적이고 저 바깥은 아니라고. 그 전부 분별이에요. 오직 이 하나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진짜 생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 텅 빈 여기서 이게 나타날 때에 뭐냐면 이것이 나타난다고. 나타난 이걸 다른 말로 하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정말 말이긴 한데 어쨌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는 한 법도 없어요. 한 법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법하는 게 뭐냐면 현상, 사물 다 가르치거든요.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사물 하나하나의 현상과 사물을 가르치. 이게 뭐냐니까 보드마카잖아. 이게 하나의 사물이잖아요. 사물인데 분별에 들어가면 나와 분별되어지는 대상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이건 무생물이고 나는 사람이고 나 말하는데 야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분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이해된 이렇게 이해된 이 세계가 진실한 세계고 실제 세계라고 믿어. 아니라고. 그걸 꿈이라고 그래요. 꿈하고 똑같아. 꿈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구분되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것도 여유가 없는, 티끌하나도 여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참성품이 찰나찰나 마치 나타나는 듯, 마치 변화하는 듯 이걸 복두라 그래요. 눈앞에 분명히 있어. 변화되고 감각되고 손 냄새 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막 들 텐데 단풍이 확 든 그 화려한 모습들이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게 복두라고. 그게 이제 이 하나의 마음이 그때그때 응하여 나타나는 그건데 그 중에 뭐냐면 감정, 느낌, 생각도 있어요. 이 몽땅.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이라고. 근데 마음이라는 말이 매지 말고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다. 그러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으로 마음이라는 말을 이해해. 그것도 아니라고. 어쨌든 그건 어쨌든 설명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몽땅 이것이 다 나타나는 것인데 물질계 정신계 모두 다 포함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쩔쩔 매는 모습과 당당한 모습과 무슨 이거라는 말이지. 그리고 쩔쩔 매는 자도 없고 공포스러워하는 자도 없어요. 표현하니까 공포지 또는 어떤 두려움이고 다 그 속아 있는 일. 주관이 없기 때문에 객관이라는 세계도 없어요. 이게 객관 사물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어쨌든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어떤 개념 누구지? 육조 해능선사가 맨 마지막에 육조 단경 마지막에 시를 읊을 때 한 말이 뭐냐면 뜻에도 통하고 말에도 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 자리를 알고 이걸 말로 표현할 줄도 아는. 그게 말에도 통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말은 한계가 있지만 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한계를 가진 말로서 한계에 넘은 것을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중에 이제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사실 웃기잖아요. 그죠? 마누라가 폐기된다고 해서 공포, 숨도 막혀가지고 많이 약하다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막 하고 말도 안 되잖아. 각자로 돌아오세요. 각자로. 비교하면 끝이 납니다. 여기와 저기가 없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없어요. 지금과 미래가 없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있느냐? 있지도 않아요. 없지도 않고. 이 진실을 꿰뚫어 봐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 지금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를 어떤 비교선상에 한 위치를 둬요. 나는 깨닫다, 깨닫지 못했다, 체험했다, 체험했다. 이 비교선상에 자신 한 위치를 두기 때문에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이 생기고 지금과 미래가 생겨버려요. 전부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이 다 만들어낸 거라. 생각이 딱 이렇게 있으면 생각이 속아버려요. 끌려가 버려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세계, 생각이 그리는 그림의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고. 마치 꿈과 똑같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우선 지금 자신으로 돌아와요. 지금의 자신으로. 한 번 했으면 이제 대우거사의 방편을 얘기를 해볼게요. 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거사의 방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대우거사가 쓰는 방편을 한번 볼게요. 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17쪽으로 넘어갑니다. 17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우거사의 방편, 들어있는 방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문답 밑에 그래서 오늘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항상 이 표현을 한번 볼게요. 우리들이 항상 그 속에 있으면서도 늘 그것을 등지고는 돌볼 줄 몰랐던 이거거든요. 돌볼 줄 몰랐던 그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흔칠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묘안을 한번 궁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대우거사의 방편이에요. 늘 여의할 뿐이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있는 거, 늘 여의할 뿐이어서 일찍이 생멸했던 일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았고 왕래한지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던, 그러면서 끊임없이 온갖 미묘하고 아기자기한 일상사에서부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누라가 팩 돌아놓는 데서 확 얼어버리는 이 일상사, 아기자기한 이것뿐이겠어요. 그죠?
아기자기한 일상사, 이거 새벽에 오줌 들어가는데 어느 집 몇 층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누군가가 오줌 누워서 다라라라. 바깥에 그 아이들 그 거니타는 소리, 설거지 하는 소리, 층간소음, 크락션 소리, 경적 소리, 전부 일상사 보지. 그림 음수도 보세요. 늘 여야 할 뿐이어서 일찍이 생멸했던 일도 없고 왕래한 적도 없는, 그러면서 또 끊임없이 온갖 미묘하고 아기자기한 일상사에서부터 저 장엄한 대우주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실로 부사이한, 목이 잡았습니다. 실로 부사이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온갖 작용을 끊임없이 꾸려가고 있는 이 그 참성법을 한번 일깨워보자는 겁니다. 자, 일깨우는 방법입니다. 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한번 장을 벌여보도록 하죠. 한여름의 태양이 눈부시게 장렬하는 해변과 모래사장을 떠올려보세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파랗게 넘실거리는 바다와 눈이 모자라게 펼쳐진 하얀 백사장, 해변은 온통 울긋불긋한 원색의 열기로 넘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여러 해수욕객들과는 달리 백사장 한가운데에 널찍하게 틀을 마련해 놓고는 뭔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엔 벌써 호기심 찬 구경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요. 알고 보니 그들은 젊은 미술 학도들의 동호인 모임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이 백사장에서 모래 조각 작품을 빚는 솜씨 자랑을 한바탕 펼쳐보려는 거였어요. 이었고 젊은 미술학도들의 진지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섬세한 손놀림이 점점 바빠지고 이마에 땀방울이 송송 맺혀감에 따라 작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구림처럼 모여들었고요. 금방 갈퀴를 휘날리면서 벌떡 일어나 내달릴 것만 같은 준마의 넘넘한 모습에서부터 작품이죠. 당당한 위풍을 뽐내면서 포효하는 수사자의 위용, 엄숙하고 온화한 자태의 반가 사유상도 보이고요. 그 바로 옆엔 늘씬한 팔등신 미인이 대담한 자세로 선탠하는 모습이 한여름의 햇빛을 받으면서 마치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베토벤 상도 막 조각해놨고 모래로 다 작품을 만든 거죠. 너무 생생하게. 그 얘기는 장면이거든요. 사람들의 입에서 연신 탄성이 새어나오고요. 이때 사람들이 눈에 비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탄성과 함께 사실감이 넘치는 작품들이 졸지의 모래사장의 분위기를 싹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때까진 그저 밋밋하게만 했던 모래사장에 호련히 웅기중기한 군상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 짐승들과 사람의 형상과 부처의 일까지 말입니다. 세상 인심이 은혜 그렇듯이 이었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진홍빛 저녁 노을이 백사장을 온통 빨갛게 물들일 무렵이면 그렇게도 싱싱한 자태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뭇 군상들도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리고 백사장은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히 땅거미 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두 달러만 듣겠습니다. 장은 한바탕 거창하게 버렸는데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들이 은혜 그렇듯이 이 한 소식 탁 하는 거, 그치? 하여튼 근데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들이 은혜 그렇듯이 그 마무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 한마당의 모래 조각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이때 거기서 아기자기한 숱한 형상들이 호련히 생겨난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들이 새로이 생겨난 거지요. 인간의 의식 구조라는 게 이렇게 또렷또렷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왜굴시기도 합니다. 백사장은 태고의 정적 그대로인데 북쪽 때에는 한낮의 열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에도 모래벌은 늘 그대로였는데 다만 인연을 따르면서 그 외양이 갖가지로 변하는 모습을 드러냈을 뿐 그 모래벌 자체야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거기서 온갖 사물들이 생겨나서 잠시 머물렀다가는 변하면서 마침내 사라지는 생주이멸, 사라지는 광경을 마치 사실인 양 또렷또렷하게 봅니다. 한 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남이 없는 이 무생법이냐 그러는데 남이 없는 도리, 이것이 바로 그 남이 없는 도리의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없다, 생겨나지 않는다, 생겨남이 없다고 들으면 그저 남이 없는 줄로만 알아듣기 십상 아닙니까? 그러나 애초부터 나는 생겨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싹도 없었다면 쓸데없이 남이 없다는 말이 왜 생겨나겠어요? 그러므로 겉보기에는 분명히 생멸하긴 하는데, 요 대목이거든요. 초록 색깔. 겉보기에는 분명히 생멸하긴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생멸하는 일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게 바로 남이 없는 도리의 진짜 뜻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그 뒷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뭐냐면 그 대우고사님은 이런 방편을 써요. 이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어느 게 더 낫다 못하다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 인연 따라서 역할을 하고 또 그 인연에 맞게 인연된 사람은 또 이겁니다라는 것으로 한 소식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로는 전혀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있거든. 바로 여러분 자신. 특히나 감정적인 힘겨움이 많은 사람, 저처럼 감정적인 힘겨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의 길이라고 해도 돼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헌신 그러면 내가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왔을 때 거기에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얼었잖아요. 그죠? 얼었는데 막 숨도 막히고 막 이가 실제로 좀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두부 가지고 쓰는 거 마셔놓고 이제 돌아서 대답도 안 했으니까 이제 좀 시원하나 이 소리는 뭐합니다. 또 버림받을까 싶어가지고 대충 마셔놓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면 싹 이러고 그런 현상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래 나와가지고 화들짝 고마웠어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준 이 현상이. 자 보세요. 우리의 가장 깊은 오해가 뭐냐면 이 몸이 나다예요. 대부분 그렇게 이 몸이 나이기 때문에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또는 남자다 여자다 내 이름은 뭐다 이래 되거든요. 너무나 보리 깊은 어떤 건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너무나 큰 상식을 너무나 분명한 상식을 한 번씩 넘어간다 또는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이건 생각이 만들어낸 허구예요. 곡두거든요.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세월이 너무나 오래고 완고해서 이것이 진실이라도 믿으면 늘 그 분리 속에서 분리라는 게 아니라 나와 이 세계는 분리돼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 자그마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든 그 모든 어떤 내 마음의 평화와 어떤 만족과 어떤 힘 있는 삶을 가꾸어 나가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어떻게든 애를 써가지고 말하지 이거 살아내야 돼. 근데 곧 꼬꾸라지고 이건 알고 내가 애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나 있는 이 무언가가 있단 말이지. 이걸 만나면 항상 여기 있었어요. 이걸 만나면 뭐냐면 애쓰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더 풍요로워지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이거든. 모습인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아까 그렇게 막 현상은 그랬어요. 숨도 막히고 안절부절 못했는데 감사와 은혜가 확 솟구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감정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초라한 자. 이 생각이거든요. 이게. 동일시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이 도대체 뭐야? 이래가지고 이런 어떤 경험을 다시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언제? 미래에. 이 전부 들어가 버리거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감사하고 은혜로 감사 느낀 것은 뭐냐면 올라오는 이게 법이더라고. 올라오는 위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따라 나타난 거든. 이게 이제 나타나긴 나타났잖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나타났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요 비유를 대우가사님이 모래사장으로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래사장을 제가 읽었는데 모래사장 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다 읽었지만 해운대 이거 부산이네. 해운대 저는 평생 한두 번 안 나면 해수욕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더군다나 또 막 땡빛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온갖 울긋불긋한 거 많잖아요. 그냥 막 석성이 있는데 어느 젊은 학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모래사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언젠가 그 동석이가 자기 카톡에 올리는 사진을 봤는데 어느 모래사장에 갔을 때 베토벤도 있고 막 이렇게 쫙 그 앞에서 찍었더라고, 그지? 사업하는 사람들. 그게 해운대였어? 그러면 해운대 봤겠다, 그죠? 해운대였구나. 그게 해운대. 나 해외에 무슨 센터. 정말 그 사진만 봐도 정말 베토벤이에요. 모래를 하는데. 그렇게 미술학들이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우가사 말씀하신 것처럼 텅 비었는 이 모래사장에서 온갖 형상이 주마부터 해서 다 나타난 거죠. 그 사람들은
평범하던 그 벽산에서 확 나타나면 이야 하고 신랑은 나타나는 형상에 주목을 해요. 형상에 주목을 해가지고 신랑이 이야 대단하고 하는데 온갖 어떤 작품들을 많이 보는데 저녁이 되니까 다 허물어지고 원래 백사장 요때 백사장 또는 모래벌이라는 말에 우리 또 걸림이 좀 내가 볼 때는 좀 걸림이 되는 게 백사장 하면 뭐냐면 탁 펼쳐진 이 백사장만 생각하는데 모래벌 근데 모래를 생각 그냥 모래 하나하나 모래 하나하나는 모인 게 모래벌이잖아요. 백사장. 근데 모래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그냥 온갖 작품들이 막 만들어진 거지, 그죠? 온갖 작품들이 만드는데 우리는 모래는 보지 않고 형상만 봐요. 그래, 예쁘다 하는데 다 사라지는데 우리는 뭐냐면 형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만 보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바탕이 이 모래사상은 못 보는 게라. 근데 요 대목에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그 윤곽이 드러나게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려보면 모래사상, 모래벌이라는 말 떼어버리고 그냥 모래더미가 있는데 이 모래더미가 온갖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형상을 보면 그렇지만 형상을 보지 않고 모래알을 보면 형상이 왜 나타났는 그건데 여기 대구사도 그런 얘기인데 없던 게 생겨났잖아요. 근데 모래를 보면 없던 게 생겨났어요? 원래 있었잖아. 그리고 형상은 사라졌는데 모래는 사라졌어요? 모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는데 어떤 때 형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건데 우리는 형상에만 마음을 보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 요 모래벌은 비유였고 지금 우리 삶 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래벌과 똑같거든요. 보면 눈을 딱 뜨면 이때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상은 눈을 딱 뜬과 동시에 천장으로 이름 붙여진 벽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는 너무나 그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딱 눈 뜨면 누가 떠요? 내가 뜨잖아. 그러면 보는 것도 내잖아. 맞지? 실제는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죠? 내가 만약에 본다면 그지? 보지 마세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 감정에 대해 속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를 보면 눈을 딱 뜨니까 일시에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생각과 기억의 도움을 받지 말아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디? 내가 눈 뜨는 지금 이 눈을 딱 뜨는 이게 어디지? 몰라요. 야 이거 내 방이네 하는 것도 기억이라.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하는 분별인데 그 순간 쫙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실제라고 믿어버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래 살아왔어요. 비단 눈 떴을 때 그것만일까요?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이게 내 생각이라. 내 감정이라. 내 감정의 생각을 내가 손을 대서 어떻게 이 힘들고 메마른 감정을 내가 고쳐서 편하게 바꾸려고 그래. 누가? 내가. 나는 누구지? 기억 덩어리예요. 옛날 경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기억의 덩어리라고. 이미지에 불과하다. 근데 이것이 나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니면 그 어떤 그 착각을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면 이게 진실이 돼버려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뭐 생각도 전부 내가 돼버려요. 근데 실제는 뭐냐면 이건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아니면 적어도 저절로 드러나는 진실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해한 이 세계 나라는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아서 그리고 또 뭐냐면 내 꿈은 어떤 게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아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아는 밖으로부터 들어온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환이에요. 환.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윤경 씨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요건 무슨 색깔이에요? 한마디도 못해. 그때 우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안다고. 딱 뜨면 지금 뭐 대부분 안다고. 배워서 학습된 더 정확히 말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면 끊임없이 세뇌된 그래서 있지도 않은 것이 있게 되고 저것이 아닌데도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뿐인데도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실제로 있다고 믿어요. 아니, 그 건강에서 뭐냐면 티끌은 다만 그 이름이 티끌이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모래사장이 우리 삶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래사장이 모래가 뭐냐면 이 바탕이에요. 이 영원한 바탕. 언제나 함께 항상 여기 있는 이 바탕인데 여기에서 찰나찰나 인연만 닿으면 소리 들리죠, 그죠? 찰나찰나 나타나요. 눈을 딱 뜨면 벽과 전쟁이 나타나요. 이때 기억이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면서 나라는 게 탄생되죠. 생각이 들어와서 요 몸을 나라고 인식하기 전에 이 세상이 없어요. 딱 들어오면서 내가 딱 되면서 나와 분리된 대상이 딱 생기고 알고 있는 배웠던 학생들이 너무나 당연히 저건 천장, 저건 하늘, 저건 땅, 저건 쫙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을 믿고 살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어떤 그런 아주 깊은 오해이기도 하기도 하고 환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다른 각도로 보면 그 순간 나타난다고. 나타나는데 이 텅 빈 모래사장에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유를 위해서 모래 덩어리를 얘기했는데 모래알을 얘기했는데 이건 비유고 실제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공이라 해도 다 이런 종인데 이게 불성인 자성인데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연따라 찰나찰나 나타나는 거래요. 소리로 들리로 온갖 것으로 다 나타나는데 감정 느낌 생각으로 다 나타나는데 뭐냐면 모습은 나타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타나게 한 이거 모래 아까 그 모래 형상하고 이것은 뭐냐면 언제나 있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것도 이것이 이래 나타나고 없는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마치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소리 없는 이것이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올 때도 그죠? 요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씨가 그냥 그 동대문 가는데 딱딱딱딱딱 되는데 옛날 같으면 이랬는데 저 시끄럽게 좀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럴까 이게 여기에서 나타난 이것이라고 소리가 소리 뒤에 나옵니다만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형상이 아니고 형상으로 나타난 이것이라고 의자가 아니고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건 나타났다 사라져요. 감정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근데 나타난 것도 이거라고 둘이 아니거든요. 이게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에요. 나타난 이것이 이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타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은 이것이 잠깐만 봐. 나타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난 거라고. 자, 이때 슬프고 괴롭고 찌질하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이게 뭐예요? 이거라고. 이게 뭐냐면 다른 이름은 부처라고요. 이게 텅 빈 이것이 뭐냐면 다른 말하면 도고 진리요 자유요 평화라고. 우리가 그토록 모든 노력을 통해서 추구해 마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거라고 이거. 이 텅 빈 여기에서 이걸 알아야 돼. 자기 이거 참나라거든. 이게 여기에서 나타난 모양이 찌질하고 쫄하고 이거라고. 근데 나타난 모양이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자유와 평화요 우리가 찾아서 구하여 마지 않는 이것이 구속이라는 모양으로 찌질한 모양으로 공포란 모양으로 나타난 거라고. 이거 손대면 안 돼. 이걸 바꾸고 고쳐가지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누가 해? 내가 해. 이 나는 누구지? 과거에 힘들었던 삶의 모든 기억들은 다 지우고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다시 괴롭고 힘들고 결핍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나.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이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이 괴로운 삶을 내가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나. 그게 가능하냐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들이댄다고. 늘 그렇게 들이댔고 근데 되는 듯 했어. 삶이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결국은 뭐냐면 내가 환상 속에서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이거 없어져야 내가 평화로워. 이 착각 속에 살면서도 마치 이런 노력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버린 그게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아니라고. 제발 좀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의 실패가 내 삶 앞에 나타나 있거든. 내 삶이 가져다 둔 이 직접적인 증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여기에서 뭔가 배울 줄 알아야 돼.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어떻게? 먼 미래에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렇게. 명백한 실패 앞에서도 또 해. 흥분하게 되냐 안 되냐 얘기죠. 이 인생의 아까운 인생을 지금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 하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이 아름다운 실상을 보는 데 눈을 두면 마음을 생각을 지금 여기로 돌이키면 여기에서 비로소 눈이 이쪽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매이고 있고 내가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속지 않을 수 있다고. 근데 이 문을 유기 안 되고 저어버리면 끊임없이 속아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모습이 있을 것 같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직지를 못했는데 언젠가 직될 것 같은 그놈의 생각이 다 속아요. 지금 없는 것은 영원히 없어. 근데 우리는 뭐 지금 없는 것을 찾는다고. 어떤 자유평화로 자유는 여기 있어. 구속되고 판단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여기에 온 우주를 채우다 남을 만큼 자유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우거사님이 이 모래볼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의 비유인데 우리는 항상 글을 읽으면 그래서 나는 그 단어를 읽으니까 머리로 이미지를 떠올려요.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모래사장하고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걸 이렇게 우리 삶 속으로 돌아오면 모래는 비유니까 물질이니까 보인단 말이지. 근데 이것은 안 보여요. 감각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감각 대상이 절대로 이걸 하나 주관이 없어요. 보는 게 내인가, 듣는 게 내인가, 감정을 내가 일으키나, 생각을 내가 일으키나? 아니라고. 명백히 주관이 없는데, 주관이 없다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대상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그 대우거사님은 비유로 이제 뭐를 했지만, 이 텅 비어 있는, 뭐라고? 텅 비어 있는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 하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것이 찰나 나타나고 사라진다. 찰나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모든 것이 생로병사 마찬가지고 몽땅 다 나타나는데 요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주관이 이렇게 명백히 나오고 객관적 대상으로 보이거든요. 이러면 생각이 속아버린 거래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뭐냐면 대상이 없고 오직 이 하나밖에 없다는. 요 대목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특히나 감정적으로 힘든 사람들 자꾸 손을 대려고 하니까 애틋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래서 또 애틋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또 내 초라한 꼬라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누라가 팩토리 놓으다가 벌벌 떨고 이 무슨 모양을 따지면 그래 돼요. 아니 자식에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왜냐하면 이것이 다 나타나는 것 중에 특히 감정도 다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면 나타나지 않은 이것이라고. 모양은 결핍과 고통과 괴로움인데 실상은 영원한 평화와 자유와 내가 노력하건 안 하건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나의 안을 철철 넘치게 하는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 무엇이 나타나기를 불안과 초라함과 두려움과 공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하라? 바꾸고 손 고치려고 손만 대면 안 돼. 그냥 곰팡 당하는 거지. 아파보고 슬퍼보고 괴로워보고 무너져보고 온장 나타난 그대로 그냥 그것과 하나가 되면 진실로 한 번이라도 이런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 두려움과 온갖 결핍들과 하나가 되면 영원히 결핍이 없어요. 바나나는 꽂을 자리가 그 협소한 자리에 들어가 보면 그 자리가 우주라고. 그렇게 확인이 돼요. 이 바탕 없는 모양 없는 이것이 그렇게 나타난 모든 것 속에서 확인이 돼. 감정적인 어려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소리 또는 모양 형상 전부 이것에서 이 모양 없는 게 다 드러난다. 그 삶은 그죠? 누가 그랬지? 아까 양나라 무제 밑에 있던 그 대성찬이라는 책을 썼던 지공화상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요 한번 쓰지는 않겠습니다. 대도 상제 목전이라.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다. 정말 맞아요. 환히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삶은 축복이라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사실 없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몸부림쳐요. 근데 몸부림치는데 이게 좀 빨리 좀 눈치채면 되는데 끝없이 몸부림치는 기라. 참 그것도 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또 심지가 다 타야 멈추긴 하지. 근데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하여간 요 대목에서 모래사장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되죠? 이제 또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했지? 그죠? 저 알아들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 뒤에 본문을 읽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안목이 열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대상이 아니라 이거래요. 이것밖에 없어. 그런 점에서 이 곡도라는 게 요즘 내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요래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모양도 다 다르고 이렇게 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요게 모양 없는 요게 모양 있는 요렇게 나타난 거잖아. 예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되니까 요걸 이제 딱 보는데 곡도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되는 게 정말 실감이 돼요. 자 보세요.
시각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예, 이제 각각으로 나눠가지고. 분명히 모양을, 색깔을 보면, 형태를 보면 다 달라요. 그죠? 보는 시각을 다르게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인간 모래사장 얘기해 봅시다. 모래를 보면 같잖아. 그지? 다만 백사장은, 모래사장은 한 색깔이라. 그래서 이런 색깔을 못 만들어. 근데 야는 뭐냐면 못 만드는 게 없어. 색깔, 모양, 형태, 소리, 감각, 감정, 몽땅 다 만들거든. 그래서 백사장을 비교하지 말고 이 하나를, 이걸 보면 모양은 다 달라 이거죠. 용도도 다 다르고 촉감 다 달라. 근데 보는 시각을 이걸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지, 그죠? 진짜,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조금 이렇게 반하는 시각에 조금 힘을 얻는다, 자리 잡는다, 좀 이렇게 다져진다 생각되면 어떤 차별을 보더라도 차별 없는 하나가 보이겠죠. 차별에 묶이지도 않고, 차별에 끌려가지도 않고, 차별해서 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로서 이 몸과 생각, 감정을 다 포함해가지고 오직 이 하나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래서 뒤바꿔 얘기하면 이 하나가 나거든. 나 아닌 게 없잖아.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야.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기적 같은 것인데, 우리의 익숙했던 기억으로 보면 뭐냐면 너무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개 짖는 소리, 뭐 온갖 소리 있잖아. 달가락거리는 소리. 그냥 딱 하면 저거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이때 뿌리. 근데 그 기억이 없고 기억에 도움을 받지 않고 생각에 도움을 받지 않고 보다 보면 뭐냐면 텅 비었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가, 저런 기가 막힌 소리가, 지하철자가 막 타고 올 때 우리 집에는 그 K2 공군부대가 있는데 찢어질 듯 귀가 전투기가 뜨거든. 그 소리에 가만히 들으면 율동이 있어요. 그냥 귀를 찢는 소리도 아니고 또 소리가 아닌 것도 아닌데 아니 소리라고 이름 붙여진 소리가 아니죠. 뒤에 나옵니다만 소리가 아닌데 그게 이렇게 찰나찰나 저런 소리와 저런 감각과 저런 빛깔과 저런 음향과 저런 어떤 냄새와 이런 피부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텅 비었는데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완전히 다른 어떤 형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이 기적이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행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존재 이 자체가 지복이라. 이게 행복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노력해서 뭘 성취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그건 뭐냐면 생겼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근데 이건 항상 있는 이 지복이라. 우리가 이런 존재라. 다만 그걸 뒤에 나옵니다.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쭉 읽기만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되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20쪽 셋째 줄.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영급에서 영급에 이르도록 내내 변하거나 달라진 일이라고는 없는 이 엄연한 진실을, 맞죠? 사람들이 뒤바뀐 정식, 이게 뭐냐면 사랑 분별하는 의식이거든. 생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뒤바뀐 정식이 그 겉모습만 좇으면서 턱없이 설치다가 그만 놓쳐버렸던 겁니다. 모양만 보다 보니까 모양을 가능하게 이걸 잊어버렸어.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실제 아는 것은 잊어버리고 실제하지 않은 곡도처럼 나타나는 걸 실제라고 하는 이 전도몽상이에요. 뒤집어진 거지. 진짜를 못 보고 가짜를 진짜로 보는. 진짜 가짜라는 말을 써보면 그 겉모습만 쫓으면서 턱없이 설치다가 그만 놓쳐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시이래로 때 없는 때로부터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났던 적이 없었던 거 없죠, 그죠? 맞아요? 뭔가 나타난 것 같아, 그지? 전부 그런 바로 나타난 모양을 쫓으면 그런데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이거잖아, 이거 전부. 이걸 보니까 뭐냐면 나타나는 모양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변화되는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불생불멸이라 그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인생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나도 없고 생로병사도 없고 있는 그대로 없는 이렇게 단순히. 오케이,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정신이 돌아오는 순간. 이게 제정신이라. 그 다음 또 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정신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실로 오랫동안 이 참성품을 잃어버린 거 불가능한데 어쨌든 그 의미는 이해됩니다. 진짜는 까맣게 자기는 놓쳐버리고 대상만 쫓았으니까, 그죠? 이 오랫동안 이 참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미했다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헷갈리다, 길을 잃다, 헤매다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헤맸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문득 참성품을 보았어. 이게 견성이에요. 자기 성품을 보는 거. 문득 이렇게 참성품을 보아서 참나를 알고 보니 이게 나라. 참나를 알고 보니 새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게 있어요? 무소득이라. 본래 있었어. 새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여인 것은
떠난 것은 또 뭐냐? 여의다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죽어서 이별하는 걸 여의다. 떠나보내는 것. 새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여인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깨닫기 전이나 직지하기 전이나 직지한 것 똑같이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다음이나 늘 그저 여여했던 겁니다. 이것이 곧 한 학인이 정각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이 참선법 보는 것. 이로부터 항상 생리라는 이 세속 가운데 살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각을 하고 난 다음에 이로부터 항상 생리라는 이 세속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끄달리거나 물드는 일이 없이 자제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일러서 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끄달리거나 물드는 일이 없이 자제하게 살아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마누라가 획도는 곳에 전혀 끄달리거나 물드는 일이 없이 이 말의 오해 때문에 말씀을 드리던 건데 분명히 뭐냐면 대고 안 하고 획도는 없는 그가 때문에 경직되고 뻘뻘 얼었고 혼비백산은 아니고 해가 안절부절 못하고 끄달리는 겁니까? 뭐지? 끄달리거나 물들었습니까 이게? 예? 물들었어요? 그 물들지 않은 모습은 여기에서 참 이게 그 대우거사 고찰한 말 중에 뭐냐면 이 길은 임재선사 얘기를 해볼게요. 이 길은 뭐냐면 칼날 위의 일이다 이거죠. 까딱하면 베어버려요. 물 들었잖아, 그지? 물 들었다 하면 베인 거라고. 물 들지 않았다고 해도 베인 거지. 맞지, 그죠? 그래서 요걸 말하자면 요 어떤 모양의 자유로 가야 돼. 분명히 모양은 물들었어. 아니, 물든 게 없어요. 물들었다 하는 게 가능해? 이 자리에서 보면. 불가능하지. 물들었다라는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야. 물들으려고 하면 둘이 있어야 돼. 나타난 이것이 이것과 상관없는 전혀 별개의 것이에요. 맞지? 전혀 상관없지. 전부 하나라고. 나타난 어떤 모습도 이거라고. 일체유심종. 근데 까딱한 뭐냐면 물들었다는 모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물들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떤 그런 모습만 저거 물들었는데 공부가 됐냐 안 됐냐 이렇게 한다고. 바로 그게 물들은 거거든요. 이건 물드는 모습이 이건 물들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 물들었다.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정밀해져 가는 다시 돌아오면 이번에 그 제프 포스도 아까 얘기했는데 제프 포스도 똑같은 일이 얘기하는데 이분은 내가 한번 읽어보면 뭐냐면 정말 완벽한 비이원론이에요. 어떤 것도 예외를 안 둬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세 번에 보내주는 진수요문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깨달았거나 못했거나 물들였거나 말았거나 초라하거나 말았거나 이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100% 드러낸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니다 이거거든. 바로 지금 니다. 근데 그 바로 지금 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거 할 때 대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걸 가리킨다고 이거. 근데 이분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면서 동시에 이 허물어진 이거라고.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이것만 가리다 보면 망상이다 그러거든요. 망상 그대로가 실상이에요. 망상이란 일어나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아니 이 망상이 일어났지. 왜냐하면 이게 그 마누라가 엄마야 이 망상이잖아, 그지? 그게 사로잡혔잖아. 맞지, 그지? 헷갈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요 잘못하면 코에 오면 코골이 기가 되는데 자기 합리화하고 이제 참 그래서 참 고정민한데 모양을 보면 그죠? 된 자와 안 된 자가 있잖아. 분명하지, 그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공부가 무르익으면 이래 돼야 돼 이래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그런 어떤 시각으로 판단 대상이 됐잖아. 공부까지 덜 된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판단하는 만약에 그 대우거사 같은 또는 어떤 무슨 이렇게 어떤 크게 진짜 완전히 다 이룬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아직 멀은 사람으로 볼까요? 안 보지, 그죠?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다, 그죠?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서 내가 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고 그 법상이라 그래요. 법상이라 그러는데 참 건너뛰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그냥 따라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저 사람 옛날에 내가 모기 잡다가 강의 중에 모기를 잡았거든요. 막 이랬죠. 그거 하나 탁 잡았다고 저 사람은 분명히 성인이시다 이렇게
또 약간 그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요즘은 좀 덜한데 젊을 때는 방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 강의하다가 강의 중이니까 방구를 끼지 못하잖아요. 그 나도 또 예의가 바른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그 박수 선생님이 안다.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근데 꽉 차니까 안 돼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딱 요리가 하나 빡 박사가 한쪽 다리를 딱 들어. 그러면 똥꼬이 싹 버리잖아요. 그 사이에 싹, 이거 기술이 좋아야 돼. 싹, 이러면 소리 없이 싹 나가거든요. 그럼 호도광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 아무 말씀 없어. 그냥 무시가 이때 오면 이거 그래서 선생님 뭐 하십니까? 이름을 예의 바르게 방법 낀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중에는 또 이제 그러니까 이거 싹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고 딱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고개도 안 들고 킥킥킥 웃어요. 그런데 그 소식지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이 그달 소식지에 그 방구 사건을 써가지고 김기태 선생님의 저 자비를 보라. 그럼 뭔 자비가 내가 한번 봤더니 막 도덕경을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상에 묶일까봐 상을 깨려고 방구를 뺑 이렇게 꿈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상을 깨기 위해서 방구를 깨신다. 저렇게 자비로우시 이랬었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발 난 그러면 방구도 제대로 상 깨려고.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구가 있으면 나온 건데, 하여간 그렇게 말하자면은 사람이 자꾸 어떤 그 상을 가지고 자꾸 보고, 우르르 보거나, 어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행동조차도 의미를 갖다 붙여가지고, 어떤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그거와 같은 건데, 하여간, 내가 요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 요 한번 가면서 봐. 오늘 또 상우씨 또 오늘도 또 2시간까지 하겠는데, 2시간 하겠는데, 요 막까지만 읽고, 요 마지막 정리만 하면, 아까 그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저는 전부 이것 하나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더 대목에서 이것 하나에서 나타났는데 나타난 이것이 이것과 별개일 수가 없잖아요. 바꾸기 얘기하면 모양 없는 이것이 모양이 나타났는데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이거잖아. 나타난 모양인데 뭐냐면 공부가 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공부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어. 근데 이게 둘이 달라요?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있나요? 없어요. 이게 난 다른 각도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그 된 모습, 안 된 모습, 남을 그리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안에 그게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되면 공부가 된 사람 제일 되지. 그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야 돼. 이대로 붙여라. 근데 공부가 된 모습, 안 모습, 그거 갖다 붙이면 나는 항상 뭔가 아직 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 규정돼 버려요. 그리고 그 규정에, 그 생각에, 그 기억에 갇혀버리. 그럼 나는 해야 할 일이 또 남아있어. 도달할 목표가 또 생기고. 그 한 생각이 쫙 만들어버려요. 모양이 아니면 금강경 제5분에 범소유상. 모든 모양이라는 것은 계시 허망이라. 흠앙강이 곡조라는 뜻이거든. 허망하다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모양이 아니면 곧 열애를 버리라. 이거 참, 우리 말순씨도 그렇고, 그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눈 것처럼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추구했다고. 깨달음을 추구했거든요. 힘든 이게 깨달음이라. 힘든 건 건너뛰고 안 힘들라고 저리 착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묶여요, 그게. 어떤 한 소식을 해도 또 묶여. 그리고 건너뛰고 퉁 쳤기 때문에 한 소식 하고도 톡톡이 치러야 돼.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지금 하라고, 지금. 미래를 기다리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오직 이 소식, 이것만 추구해서 가지 말고. 왜가 힘드니까. 결핍 중에 절로 간다. 지금 현재 결핍을 만나러 가면 돼요. 이 결핍이 이거라.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인재설상 얘기한 것처럼 칼날 위에 일이거든. 너무나 그럴듯한 것으로 칼이 비켜버려요. 이게 공부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도달하고 무슨 변화 이게 아니고 정밀해지는 거.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게 공부가 되어가는 건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두 달망은. 자, 120조 그냥 읽겠습니다. 이제는. 실제는 분명히 이러한데 진정 불생불멸하고 불내불거 오도 안 하고 가도 안 하고 하여 항상 본래 스스로 열반인. 이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열반이라고. 항상 본래 스스로 열반. 내가 구두산에 찾아봤습니다. 열반이 뭐냐니까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깨달아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경지라. 이게 열반입니다.
니르바나, 열반의 불이 꺼진다. 번뇌의 불이 꺼지는 거. 항상 본래 스스로 열반인 이 법계를 살면서도 한순간 정식, 이 사랑분별하는 의식이 한순간 정식이 목전의 경계에 현혹되었어. 공부가 덜 된 모습, 공부가 된 모습, 이 모습, 저 모습, 목전의 경계에 현혹되어서 그 허망한 모습을, 복두와 같은 그 모습을, 그 허망한 모습을 실체로 오인해서 집착을 일으킨다면 꼼짝없이 범부의 세계에 갇혀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성품을 보아서 지금 이대로인 채로 여유해서 조금도 조작하거나 바꿔치기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는 종일토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 지각자궁을 굴리면서도 다만 생각만으로 내내 없는 것을 굴림으로, 전부 곡도거든. 전부 이것이지. 없는 것을 굴림으로 자취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물들었다, 그렇지 않다, 자취가 있는 거지. 그걸 잘 돌이켜봐야 되니. 자취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빛깔이 빛깔이 아니고, 색깔이 색깔이 아니고, 형상이 형상이 아니고, 소리가 소리가 아니므로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닌, 이것이 바로 참되게 법문을 듣는 도리인 겁니다. 이제 법문을 강연 듣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만 합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무너지기 쉽지 않은, 제가 옛날에 책을 쓴 그 도덕경 풀이 한 책 제목이 뭐냐면,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그건 제가 쓴 제목이 아니에요. 제가 원고를 줬는데, 그 친북양계 사장이 제목을 그걸 딱 붙였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그거 참 잘 붙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더 그 제목을 잘 붙였더라고요. 자, 제목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지금 이대로 안전해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 조금 더 부족하지 않고 결핍되어 있지 않은 존재가 결핍을 느끼느냐? 찾거든, 바꾸거든, 고치거든.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한 저게 돼야 돼. 이 때문에 결핍이란, 부족함이란, 불만족이란 1도 없는 현실 속에서 8, 90%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불만족이어서가 아니고, 찾으니까 불만족을 경험해요. 완전하려니까 불완전을 경험하고, 편안하려니까 구속을 경험해요. 이거 아이러니예요. 말이 되나? 만약에 실제로 구속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유를 하려고 하면 나의 노력이 자유를 줘야 돼. 자유를 줬어? 안 돼. 나도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없는 걸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여긴 그 오해를 실제로 있다고 여기고 바꾸려고 했으니까. 이걸 없애보려고 했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래.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지금 나의 있는 그대로 이걸 한번 보자고. 내 삶, 내 생활, 나의 존재, 이거. 존재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죠. 그죠? 구체적으로, 제 같은 경우 아까 마누라 힉토로는 저는 그렇고,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각 사람은 왜 모습이 다르냐면, 왜 지문이 다르냐면, 각자의 모양대로 공부하라고. 각자로서 공부하라고. 그냥 그 각자로서 꽃피라고. 내가 아닌 남이 되어서가 아니고 이미 이대로 완전히 꽃 피어 있다고. 다만 내가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피어 있는 걸 피우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피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 진실을 믿어가지고 눈길을 딴 데 두냐, 오직 나, 여러분 자신, 어떤 모습, 아프고 힘들고 해도 즐겁고 이대로. 근데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결핍되어 보고, 수정기가 내 온몸에 수정기가 정발해 버릴 때도 그 정발되어 버려보고, 그러면 정발 안 돼요. 피가 다 말라버릴 같은 그 어떤 공포 속에도, 두려움 속에도 한번 있어보고. 어려워요. 왜? 늘 피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 머릿속에는 뭐냐면 이것 아닌 다른 뭔가가 있어라는 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하게. 그때 오는지 뭐 한다고. 또 사람은 다 쉽게 살라 그러잖아. 편하게 좋지. 할 수만 있다면 치를까 안 치르고 쭉 바라보면 되냐. 제일 조금 다 그거 원하잖아. 그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가지고 수십 년이라고. 한 번 제대로 치르면 수십 년을 절약해서 깨어난 삶의 진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 슬쩍슬쩍 치고 퉁퉁 치고 대충 이래가지고 설랑가 뭐 안 해도 되고 막 영연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약간 톡톡이 치르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밥 먹고 차 한잔 마시러 가가지고 우리 정순 씨하고 그냥 권정순 씨 그제만 정순 씨하고 권가변 씨하고 진짜 그 1년 넘게 2년 가까이 그 부산 모임 와가지고 처음 만났다. 얼마나 반갑겠지. 그랬는데 그때 대화하다가 그랬어요. 치러오면서 가는, 톡톡히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가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근데 고마운 것은 삶이 아름답고 참 친절한 그게 뭐냐면 늘 와주잖아. 나가 힘들어하는 거죠. 늘 와주잖아. 아니 돈 주고도 못 살 거 삶이 그냥 갖다 주잖아. 다만 피하고 다른 요것만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삶을 두 눈 똑바로 뚝 한번 보자는 거죠. 과연 맨 마지막 말입니다. 어떤 선사가 한 말이에요. 말 찾는 선사, 스님한테 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요 말을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 그 선사가 그래 말했어요.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 부족한 것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히 마시겠습니다.